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송미인곡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은 백신 때문에 못 들은 친구들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송미인곡은 이별의 정한, 이별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남자였어, 여자였어? 여성화자였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야. 자, 이별의 정한을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얘기한다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 진달래꽃에 계승된다, 계승되지 않는다. 계승된다, 그거 배운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오늘은 주로 필기 위주로 공부합시다. 송미인곡은 두 여인의 대화로 전개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자, 시적하자는 여자고 님을 그리워해. 이별의 정한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님은 누구라고 있어요? 님은 임금님이라고 했어요. 임금님. 시적하자 여자는 사실 임금님을 떠나서 유배가 있는 정철 자신이자 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충을 나타낸 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2반 친구들 어려울 수 있어요. 교과서 311쪽을 펴니다. 317쪽 펴니다. 317쪽.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교과서 317이야. 태준이 일어나세요. 일어나. 자, 317쪽 봅니다. 자, 여러분요, 317쪽에 한번 해볼게요. 두 여인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인일이 질문합니다. 317 이제 필기 준비하세요. 여인일이 여인이에게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떠났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 하늘나라 세계를 왜 떠났는가 라고 물었을 때 여인이가 왜 떠나게 됐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누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미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와 조물주 때문에 조물주의 조화로 이미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시 내용 전체 정리하는 거야. 길고 어려운 시였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고 조물주가 이제 그래서 나에게 그 허락하지 않아서 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어서 나는 천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길게 한탄한 내용이었습니다. 길게 한탄했을 때 여인일이 자, 내 신세가 굉장히 처량하다라고 계속 한탄할 때 여인이가 그런 생각하지 마오 이런 얘기했죠. 그랬더니 여인이가 다시 임이 잘 지내는지 안부가 걱정되고 임의 소식이 궁금하다 막 물었죠. 임을 계속 그리워하죠. 여기에서 이 임은 누구라고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나는 차라리 죽어서 나걸이 되어서 임 계신 데를 비추고 싶다라고 했더니 여인 이가 나걸은 카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나걸은 되지 말고 굳은 비가 되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세요.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유배지를 간 신하이고 그리워하는 님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님이 너무 그리워서 죽어서 님을 비춰주는 달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 가세요. 어떤 내용으로 끝을 내느냐 하면 여인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가 나걸은 되지 말고 나걸은 카니와 굳은 비나 되소서 합니다. 이 굳은 비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송미인곡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 정리한 친구들은 317쪽 2번, 317쪽 2번 끝날 때 할 거야. 317쪽 2번 나걸과 굳은비가 함축하는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걸과 굳은비니까 내가 님이 너무 그리워서 나걸이 되겠다. 굳은비 되세요. 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의미가 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이 시를 자세하게 배우면 나걸은 님을 비추는 거야. 비도 님에게 다가가는 마음인데 그리움인데 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걸은 멀리서 님을 비추지만 굳은비는 님을 적실 수 있어. 그래서 님과 함께하고 싶은 더 적극적인 마음, 그림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리가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자, 선생님이 끝나고 정리해 줄게.
나골은 나골은 지는 달로. 저 선생님이 핵심 내용 필기할 거 적어줄게요. 여인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여인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멀리서 님을 비추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멀리서 님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가 나골은 카니와 굳은 비가 되소서라고 합니다. 굳은 비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슬픈 눈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님을 그리워하는 슬픈 눈물이란 의미는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소재입니다.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소재이며 슬픈 눈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슬픈 눈물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 2개, 긴 내용의 시였습니다. 가사였기 때문에 긴데 이 긴 내용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찾아라 하면 나골과 굳은 비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서술하라는 것은 어디에 선생님이 낸다는 거야?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골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간절한 사랑이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굳은 비는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슬픈 눈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움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2개의 의미를 나란히 서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적은 거. 알겠죠? 자, 318쪽 넘어가 봅니다. 318쪽. 318쪽 가보겠어요. 진달래꽃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꽃은 여러분들이 노래로 많이 알죠, 그죠? 노래로 많이 아는데 1920년대의 시이고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민요시라고 배웠습니다. 자, 진달래꽃의 내용은 1년에서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순순히 보내드렸죠. 318쪽에 필기하면 돼요. 이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의미에서 진달래꽃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영변하면 뭐만 떠올라? 왠지 핵시설 막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영변은 진달래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진달래꽃에 나오는 지명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로 기억되는 장소예요. 3년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나를 뭐 해도 된다. 밟고 가도 됩니다. 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헌신이죠. 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헌신. 뿌려놓은 그곳을 이미 밟고 가도 된다. 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는 이 슬픔을 내 속으로 간직하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슬픈 것 같아, 안 슬픈 것 같아?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 같죠. 꽃을 뿌려줘요. 울지 않겠다고 얘기해. 막 나를 밟고 가세요라는 이런 목소리, 시 속의 화자의 목소리는 남자보다 여자에 가까워요. 여성 화자죠. 여성 화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시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퍼. 오히려 눈물 흘리며 보내는 것보다 더 슬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하시고 진달래꽃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어떤 가장 대표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시의 운율. 시의 운율이 우리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미녀의 운율 몇 덩어리, 아리랑과 같은 세 덩어리, 삼음보 운율이라고 했고, 시의 화자가 우리나라 전통시에 양반 사대부 정철마저도 여성 화자를 써요, 남성 화자를 써요? 여성 화자 쓰죠. 여성 화자로. 그 다음 누구를 향한 그리움, 임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이별의 정한, 이 세 가지 시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 첫 번째, 형식적인 운율 구조. 두 번, 운율의 구조. 그 다음에 내용적인 주제, 이별의 정한이란 주제, 시의 화자, 목소리, 여성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전통시의 면모를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시다라고 평가받는 시예요, 이 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920년대 지은 시지만 지금 읽어도 익숙해요. 어쩌면 이런 시적인 표현 방법이 우리 내면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럼 이 진달래꽃은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죠. 님을 위해서 내가 뿌려주는 거야. 이걸 밟고 가도 좋아요. 바로 나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참, 이 뿌려주는 진달래꽃은 곧 시적 화자 자신이기도 해. 이런 나를 밟고 가도 됩니다. 바로 뭐야? 나를 밟고 가도 돼요.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성들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 조선시대, 또 우리 할머니들, 또 그 할머니의 어머니들, 1920년대 그런 시대의 여성에 대해, 조선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가 이 시 속에 다 투영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남자잖아. 남자 입장에서 나를 밟고 가세요 하는 이런 여자 밟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자 못 밟고 갈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도. 그쵸? 희생과 헌신의 시지만 조선 여성의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는 시기도 합니다. 자, 요거 필기 끝나신 분들은 319쪽 오늘 안에 다 끝내기 해서 조금 빨리 갈게요. 319쪽 읽기만 합니다. 읽고 선생님 핵심 내용 정리할게요. 조선 왕조 실록을 바탕으로 송미인곡의 창작 배경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주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봅니다. 정철은 술을 좋아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붕당을 만들어 선비들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헌부와 사관원의 탄핵을 받았대요. 당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자, 이거 요즘으로 생각해도 돼요. 요즘도 뉴스 보면 맨날 무슨 당하고 싸운다. 나와 안 나와? 서로 막 비방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미안. 이것도 아니고. 요즘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어떤 당파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기고 그가 말을 너무 곧잘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며 정철을 두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정철은 선조 18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전라남도 창평에 머물며 살게 되었다. 이때 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서 제일 먼저 사미인곡, 님을 사모하는 노래, 그것의 속편인 송미인곡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님은 누굴 얘기할까요? 님은 당연히 임금이죠. 그러면 천상 백옥경, 내가 이 여인이 떠나온 이 백옥경 천상경 어디를 얘기할까요? 곧 임금님 계신 신하들이 있는 한양, 백월, 조정을 얘기합니다. 정계를 떠난 거야. 정계에서 쫓겨난 거야. 정계에서 쫓겨났어요. 여기에서 시 가운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들이 내가 님에게 가는 걸 막았어.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반대편에 있는 군사, 정철의 반대편에 있던 신하들. 정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충신 같아요, 간신 같아요? 간신배 같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정철과 반대 입장에 있던 세력들. 여러분, 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날의 뉴스에 나오는 정당 간의 싸움들을 생각해도 돼요. 그때는 그래도 왕이 중심이었고, 이게 왜 자꾸 나오니? 미안하다. 그때는 왕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왕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주도권을 지기 위한 당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의 당파 싸움하고 조금 당들의 싸움하고 유사하고, 왕이 어떨 때는 이쪽 당에 손을 들어줬다가 어떨 때는 이쪽 당에 손을 들어주죠.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어떤 당과 약간 밀접한 관계가 돼 있으면 반대당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왕은 한 사람이야. 왕은 한 사람이고, 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왕은 그야말로 왕이고, 왕이 이쪽 당을 기용하기도 하고 이쪽 당을 기용하기도 하니까 당파 싸움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철도 유배를 많이 가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런 핵심어, 앞에 시 길지만 요 핵심어도 선생님이 단답형으로 낼 수 있어요. 알겠죠? 단답형으로. 쉽잖아. 단답형으로. 알겠죠? 그러면 진달래꽃에 담긴 하자의 심정, 모순되는 요건 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이거 슬프단 얘기야, 안 슬프단 얘기야? 슬프단 얘기예요. 결론은. 자, 요건 정립 보자. 요거는 여기 적으세요.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이거 표현 방법 할 때도 많이 나와. 시작 하자는 지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고 슬퍼요. 그런데 안 운다고 표현해. 역설이에요, 반어예요? 역설이야, 반어야? 역설은 문장 안에 모순된 게 있는 거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건 문장 안에 모순 없는데 내 마음이 슬프지만 안 운다고 표현해. 반대로 표현하는 거. 뭐라고 배웠죠? 이런 거? 반어라고 배웠습니다. 반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선생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삼위인곡이라는 되게 어려운 고전문학을 엄청 거칠게 대충 배웠어요. 대충이지만 핵심 내용은 다 배웠어.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에 나오는 낱말에 숨겨진 의미 있죠. 319쪽에 나오는 거. 알겠죠? 319쪽에 나오는 그런 의미 알아야 돼요. 알겠죠? 319쪽에 나오는 그런 의미 알아야 돼요. 그리고 317쪽에도 시의 의미 나오죠. 317쪽에도 가보면 낙월하고 구준비 나오잖아요. 알죠? 이런 것도 의미는 알아야 돼요. 시를 다 하려고 선생님 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의미는 알아야 돼. 이런 의미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전통시가 현대시 어떻게 계승되냐. 지금 전통시 뭐 나왔어요? 전통시 성미인곡 나왔고, 현대시 진달래꽃 나왔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무엇을 노래하고 있다. 지난 시간 배운 친구들 알 거야. 이별의 정한. 둘 다 공통적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는 시예요. 이별의 정한을 애절한 누구의 목소리로 노래한다.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 한 300년 전에 지어졌던 시가 1920년대에도 어떤 그런 시적인 어떤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그걸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 그것도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 4개잖아. 그러면 하나 더 가서 한 페이지 넘겨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잠깐 읽고만 넘어갈게요. 요 뒤에 핵심이 나오니까. 고려가요면 더 옛날이죠. 더 옛날시야. 고려시대의 노래예요. 고려시대에 불리던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지금 320쪽 합니다. 고려시대에 불렸던 대중가요입니다. 지금 내용이 점점 길어지니까 여러분 졸리는데 잠깐 조는 건 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속 졸면 안 돼. 그래서 쌤 요거를 또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내가 잠깐 졸아서 못 들었다면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자, 이 가시리는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대중가요, 요즘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중가요 엄청 유행하던 노래였는데, 조선시대에 조선시대가 이렇게 궁정을 정비하면서 몇 개는
궁중가요로 썼어요. 궁중가요로 쓰면서 한글로 기록됐어. 그게 이제 고려가요고, 여기 나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영구에 흥을 돋구는 거. 여러분 요즘 노래 듣다 보면 흥 돋구는 그런 구절 있죠? 네, 흥을 돋구는 것이고, 고려가요 끝에 항상 저기가 나와. 후렴 여기 반복되는 요거 구절이 나와요. 특정 구절이 나오는데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청산별곡의 구절. 요거는 가시리의 구절인데 궁중에서 쓰였으니까 태평성대 이런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용만 보려 그러면 두 줄 8줄만 보면 되는 거야. 대충 빨리 해줄게.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실이 있고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두어리 만한한 잡아두고 싶지만은 가시는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러운님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것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별이야, 이별. 이별이죠. 여성화자 같아, 남성화자 같아? 여성화자 같아요. 그쵸? 1, 2년은 나를 가시는 님을 원망하고 가지 말라고 호소하고 3, 4년에서는 임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별을 받아들이며 임이 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별을 받아들이며 임이 어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고려시대의 노래에도 진달래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 시는 사실 진달래꽃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려시대면 거의 500년, 600년 전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진달래꽃에까지 굉장히 유사한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 진달래꽃은 1920년의 시지만 지금으로 치면 100년 전의 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고 노래로 불렸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돼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정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핵심 320쪽에 2번 별표하세요. 320쪽에 2번 별표하세요. 320쪽에 2번 별표해서 화자의 측면에서 가시리, 성미인곳, 진달래꽃의 공통점 이건 반드시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왜냐? 학습 목표니까. 네,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자, 요거 공통점 요건 오늘 안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공통점. 세 작품 모두 여성화자를 내세워서 여성화자를 통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애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성화자를 내세워서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애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이 굉장히 낯선 갈래를 배웠단 말이야. 굉장히 낯선 갈래를 배웠지만 우리 한국 문학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사야, 조선시대. 시조만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좀 핵심 중요한 시어의 의미 알려고 했죠. 중요한 시어의 의미 선생님이 한 6개 정도 얘기해 준 것 같아. 학습활동에 정리된 거. 그거는 단답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단답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 가시리, 성미인곡, 진달래꽃이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예요. 그 계승하고 있는가는 요것만 적으면 줄 알면 되는 거야. 요것만. 알겠니? 이런 것만 적으면 선생님 10점 준단 말이야. 이런 것만 적으면 10점 준다고. 알았죠?